최근 한국의 급격한 무기 발전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K9, K2, 현무미사일, 차기 호위함, 차기 이지스함, KF-21 등 수많은 명품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유독 언론과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헬기입니다. 한국은 헬기를 자체 개발하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 왔는데요. 그 최초의 한국형 헬기가 바로 수리온입니다. 수리온은 개발되고도 결함과 사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는데요.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LAH의 기대와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카이는 LAH의 저온 비행 시험 통과를 밝혔습니다. 영하 32도의 극한 환경 속에서 165가지의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리온 때 결빙 시험을 통과 못한 기억이 있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LAH에 대한 불만과 걱정이 많은데요. LAH는 한국의 헬기 기술과 첨단 과학이 모여 새로운 미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형 유무인 복합 운영 체계가 도입되는데요. LAH는 여유 공간이 충분해서 4에서 12대 국산화한 미니 하피가 탑재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피는 전투용 자폭 무인기인데요. 적의 레이더를 역추적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합니다. 2021년 개발에 착수해 2025년 도입될 예정인데요. LAH의 생존력과 공격력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한국이 이 시스템을 성공시킬 경우 가격이 비싼 공격전 용헬기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국가들에게 국산 헬기와 대전차, 미사일 등의 수출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형 유무인 복합 운영 체계가 개발되더라도 아파치와는 링크가 되지 않아 한국 헬기인 수리온과 LAH에만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종석과 연료 탱크인데요. 조종수가 없으면 당연히 추락하고 연료 탱크가 폭발해도 추락하는 거죠.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 방탄, 내충격성 설계는 물론이고 탈부착이 가능한 방탄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내충격성은 외부의 충격에 변형 없이 잘 견디는 성질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연료 탱크는 자체 밀폐, 내충격 기능을 갖추고 있어 피탄대에 구멍이 생겨도 단시간에 구멍을 스스로 메워서 연료 누출을 막습니다. 첨단 장비와 최신 기술이 집약돼 생존성을 높인 거죠. 적을 추적하는 장비는 하나에서 만든 표적핵 특지시 장비가 들어가는데요. 주 야간 표적을 탐지 인지 식별하고 지상 목표 타격을 지원하는 장비입니다. HD금 열상 카메라와 주간 카메라, 레이저 거리 측정기, 유도탄 지시를 위한 레이저 조사기, 조사된 레이저를 추적하기 위한 레이저 추적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20km 전방까지 탐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코브라는 야간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LAH는 주야간 관계없이 완벽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지상 전술 데이터 링크 처리기는 아군 및 적정보 등을 후방에 있는 부대와 공유하여 같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위치만 알려주면 50km 밖에서 K9이 포격할 수 있게 된 거죠. 헬기 혼자서 적 전체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투사 가능한 모든 화력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생존성 향상을 위한 장비로 레이더 경보 수신기, 미사일 발사 탐지 장치, 체프, 플레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하나에서 개발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에 소형화가 이루어져 탑재되면 더욱 생존력이 올라가겠죠.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적 미사일 위협 신호가 탐지되면 고출력 적외선 레이저를 발사해 미사일을 교란시켜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첨단 방어 시스템인데요. 적 미사일의 적외선 레이더를 찢어버리는 거죠. 2018년 세계에서 6번째로 개발했고 올해 1월 국방과학연구소에 운용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언제든지 전력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직은 무게와 부피가 커 수리온 이상의 기체에만 탑재할 수 있지만 소형화, 경량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LAH에는 1030비마력급 신형 엔진 2기가 장착됐는데요. 기존의 500MD와 코브라가 각각 1기의 엔진만 탑재하고 있어 유사시 엔진에 문제가 발생하면 위험해지지만 LAH는 엔진 1기가 작동 불능이라도 나머지 1기로 비행할 수 있어 생존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2개의 심장을 가진 헬기죠. 무장은 20mm 발칸포와 70mm 로켓 7연장 발사기 총 14발이나 천검 공대지 미사일 총 4발을 탑재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LAH는 군단의 핵심 기동 타격 전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LAH의 공격력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브라에 비해 피탄 면적이 2배 이상 넓어 생존성이 낮아진다고 걱정했는데요. 그 피탄 면적에 자폭 드론을 설치하면 최대 12기가 장착 가능해 오히려 공격력을 높이는 공간이 생긴 거죠. 화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화력이 부족하지만 후방과 연동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2025년 유무인 복합 운용체제가 도입되면 자체 화력도 충분해집니다. 중국의 Z9과 유사한 형상을 지니고 있어 중국이 북한의 Z9을 넘길 경우 적군과 아군의 구분이 쉽지 않을 것을 걱정하시는데요. Z9은 AS-365를 원형으로 중국이 개발했습니다. AS-365를 개선한 것이 바로 LAH의 원형인 H-155입니다. 따라서 외형상으로 LAH와 Z9은 많이 닮았죠. 피하 식별 장치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암호화된 질문 코드를 전파로 보내고 암호화된 답변 코드를 수신하는 장치입니다. 대전차 미사일 형궁에도 장착될 만큼 충분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상의 비슷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재 피하 식별 장치는 모드5로 업그레이드 중인데요. 도감청 방지와 전파 교란 방지 기능이 추가로 내장됩니다. 구형 헬기는 시동 걸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LAH는 자동차처럼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게다가 헬기 조정에서 가장 어렵다는 호버링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가능한 수준의 자동 비행조 종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동 비행조 종장치에는 무장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비도 탑재돼 표적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기체와 무장의 방향을 틀어줍니다. 해외 업체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헬기의 3가지 핵심 기술이 있는데요. 메인 로터 블레이드, 로터 마스터, 그리고 자동 비행 조종 장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리온과 LAH 모두 해외에서 도입해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카이에서 국내 최초로 자동 비행 조종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에 15에서 30년이 걸리는 기술인데 단 6년 만에 호버링까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해냈습니다. 자동 비행 조종 장치는 사람으로 치면 뇌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장착하려면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필요한데요. 헬기의 새로운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 모듈 하나 추가하려면 LAH의 실제 개발비의 몇 배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 자동 비행조 종장치가 탑재되면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됩니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라인만 9만 줄이라고 하니까 개발자들이 고생이 짐작이 가는데요. 개발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통합 헬멧 시연 장치가 설치되어 정 부조종사 간 상대방 시선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상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셈이 된 거죠. 따라서 즉각적인 사격 표적 공유도 가능해졌습니다. 수석조 종사의 말에 따르면 LAH의 강점은 기동성입니다. 대형 헬기보다 출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나머지 생존이나 무장, 통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AH에서도 기술 이전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는데요. 기술 도입을 위해 H-155를 원형으로 개발했는데 수리온 때처럼 정작 핵심 기술은 이번에도 전수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해외 무기를 국산화하는 데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면허 생산을 통해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고 무기 역설계 및 개량 진행으로 기술을 축적합니다.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업체와 공동 개발을 하고서야 자체 설계 및 개발을 할 기술을 보유하게 됩니다. 핵심 기술은 역설계를 통해 터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헬기 개발 사업은 역설계와 공동 개발 중간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국산화율이 6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카이도 국방부도 모두 국산화에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이는 핵심 기술인 동력전 달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AVIO와 공동개발팀을 만들어 개발비로 792억 원을 책정했는데요. 이는 카이 영업이익의 50%가 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부터 헬기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제당 100억 원 한도 내에서 개발비의 75%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발 성공 시 수의 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고요. 기존의 이윤율 3%에서 10%로 이익을 보장했습니다.
정부와 민간 모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핵심 부품들의 국산화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헬기 사업에 대해 약간 이야기해보죠. 한국 헬기 사업은 시작, 축소 혹은 중단이 많았는데요. 한국형 경헬기 사업 1988년 KLH는 축소, 한국형 다목적 헬기 사업 1995년 KMH-95 취소, 한국형 다목적 헬기 사업 2001년 KMH-01 취소, 한국형 헬기 사업 2006년 KHP가 수리온과 LAH로 발전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형 경헬기 사업은 1988에서 1997년 보배고를 150대 생산 목표로 진행되었으나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축소되어 보배고를 12대 면허 생산한 사업입니다. 한국형 다목적 헬기 사업 95는 1995에서 1997년에 500MD 자체 개발 사업이었으나 IMF로 취소되었습니다. 한국형 다목적 헬기 사업 01은 2001에서 2004년 계획만 세우다 경제적, 기술적 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한국형 헬기 사업은 2006에서 2009년 원형 AS532 수입용 H215를 KUM 수리온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AH, X 사업으로 AH-64의 36기를 도입합니다. KAH는 2011년 탐색 개발을 시작했고요. 원형 EC-155 수입용 H155를 LAH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보니 한국이 헬기를 만들기 위해 34년간 많은 시도를 했지만 이제야 국산화 60% 수준의 헬기를 만들구나. 헬기가 정말 개발하기 어려운 무기이구나 생각됩니다. 2025년 유무인 복합체계가 도입되어 12기 드론을 장착해 공격력이 증가되고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가 탑재되어 생존력이 향상되어 LAH가 세계 최고의 헬기가 될 것을 바라며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